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5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뽑는 첫 공식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흑인 유권자가 26%나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이들의 압도적 지지로 초반 경선에 부진을 떨치고 최종 후보가 돼 본선까지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민주당은 당원을 개정해 이곳을 첫 경선지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압도적 승리를 바이든에 안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압승 소식이 나온 뒤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4년 전 이곳 유권자들이 정치평론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대선 승리의 길로 이끌었는데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의 길에 올려놨다며 승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공식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면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을 잠재우고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 지지와 불법 이민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지지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아 향후 본선 가도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인화성이 강한 대선 불복 혐의에 대해 오는 11월 대선 전에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특한 판사는 추후 공판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임 중 공무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면한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면책이 형사소추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처특한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의회 폭동 공모 혐의가 가장 인화성이 강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자연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 연기에 따라 11월 미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연일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에 있는 이란 관련 군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란 내부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이란도 전쟁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양국의 전면전을 비롯한 확전만큼은 서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봤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연준의 기존 전망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하면서 3월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이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의 최저 시급이 25% 상승해 $20로 오르면서 대형 외식업체 체인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는 인건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매장의 메뉴 가격을 5에서 9% 인상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지난 2년간 메뉴 가격을 4차례 인상한 데 이어 인건비 상승 대응 명목으로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입니다. 맥도날드, 잭 인더박스 등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올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캘리포니아주 점포의 메뉴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 시급이 $16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은 25%에 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덮쳐 대규모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142km의 강풍이 불었고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약 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몬테레이 페블비치에서 열리고 프로골퍼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도 최종 라운드가 다음 날로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남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의 강풍 경보를 발령했고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 곳곳에 폭우와 홍수 경계령도 내려졌습니다. 산타바바라 공항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이착륙장 침수로 4일 저녁 공항을 일시적으로 닫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용기 이착륙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을 4차례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스위프트는 앨범 미드나잇으로 이 시상식의 최고상으로 여겨지는 올해의 앨범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스위프트는 그동안 3차례 올해 앨범상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수상입니다. 그동안 그래미에서 이 상을 3회 수상한 가수는 프랭크 시네트라, 폴 사이먼, 스티브 원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에 내놓을 영상 인사에는 이적 명절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방송 예정인 KBS 대담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국민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일정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활동을 재개할지가 관심인데 이 오는 7일 밤 10시 KBS가 공개하는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전후 사정 역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적 인연을 악용한 몰카 범죄이자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윤 대통령이 비판적 여론을 달랠 메시지를 내놨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5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